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1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437년 명정통 2년 가곡고 녹사를 의정부 녹사의 예전 칭후로 회복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가곡고 녹사를 원래 의정부 녹사라고 일컬었는데 육조가 여러 사무를 나누어 관장함으로써 가곡고 녹사로 고쳐 일컬었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이미 서사를 회복하였으니 녹사도 마땅히 예전 칭후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1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국적으로 지진이 일다. 서울 안과 경기도 경상도의 안동 상주 등 25고을, 강원도의 양양 등 11고을, 충청도의 충주 등 43고을, 전라도의 전주 등 26고을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1월 2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천둥하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1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천둥하고 유성이 떨어지다. 유성이 동쪽 하늘가에서 나와 남쪽을 향하여 가로 들어가는데 모양이 병과 같고 빛이 푸르고 희었으며 꼬리의 길이가 한 길 남짓하였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1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건영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1월 2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정흠지, 김효정, 이숙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선으로 예조 참판을 정흠지로 동지중추원사를 김효정으로 사헌부 대사원을 이숙지로 함길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이보다 앞서 함길도 관찰사 정흠지가 어머니의 병으로 인하여 부름을 받고 왔는데 어머니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흠지를 3-4년 동안 유임시키려고 하나 일이 많아서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다 하고 이조에 명하여 대신할 만한 사람을 청거하게 하니 이조에서 홍여방, 하연, 이숙치를 아뢰며 임금이 말하기를 숙치와 같은 사람이 없다 하고 숙치로 대신하였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1월 2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흠지로 하여금 이숙치에게 함길도의 정황을 전하게 하다. 임금이 정흠지를 불러 말하기를 경이 함길도 일에 대하여 고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조치가 끝나지 못한 일과 사변이 반복되는 것을 이숙치에게 말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1월 2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김포를 지양산군사에 이민산을 김해부사에 임명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호군 구중덕을 지금 지양산군사로 제수하였는데 그 벼슬한 경력을 상고하여 보면 처음에 갑사로서 호군을 제수받았고 그 이외의 벼슬한 경력이 없사오니 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갑자기 백성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불가할까 합니다. 예전에 포위로서 들어와 재성이 된 자도 있으나 이것은 세상에 항상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덕은 다른 재주가 없으니 파직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처음에 변방고을은 무죄를 뽑아서 맡겼기 때문에 안동부사 이사임으로 김해부사를 삼고 김해부사 임인산으로 안동부사를 삼았었는데 뒤에 새로 좌도 절제사를 또 울산을 겸임시켰기 때문에 지울산군사 김포로 김해부사를 삼고 이사임으로 도로 안동부사를 삼고 임인산을 해직시켰습니다. 인산이 김해를 맡은 지 40여 사게 고가할 때마다 최상을 차지했는데 지금 까닭없이 해직시키고 김포는 별로 기이한 재주가 없는데 이조에서 도승지 신인손의 매부라 하여 김해를 제수하였으니 사정을 따른 뜻이 없지 아니합니다. 하물며 김해는 이리 본다 하여 김포가 다스릴 곳이 못되오니 청하건대 제주를 헤아려서 임용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 뜻을 정부에 의논하니 내가 중덕의 위인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 헌부에서 아뢰기를 양선을 맡길 수 없다 하니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김포 이민산의 일은 어떠한가 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헌사에서 아는 것이 모두 옳습니다. 중덕을 파직하여 김포로서 양산을 삼고 인산으로 도로 김해를 삼으면 사람과 직책이 서로 맞을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 좌승지 정갑손이 헌사에서 아는 것을 인손에게 고하니 인손이 이를 듣고 크게 웃으며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없었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28일 모 첫번째 기사. 전라도의 신임 수령에게 가권을 데리고 부임하지 않게 하다. 전라도 감사가 아뢰기를 도내에 새로 제수된 수령은 충청도와 경상도 예의에 의하여 가을이 되기까지는 가권을 데리고 부임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28일 모 두번째 기사. 경상도와 전라도에 경차관을 보내다. 예빈 소윤 조강으로 경상도 경차관을 삼고 내자 소윤 권순으로 전라도 경차관을 삼았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하삼도가 모두 기근을 만났으며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 것은 한 가지요. 또 전라도는 곡식이 충청도와 경상도보다 좀 잘 되었기 때문에 두 도에 줄인 백성들이 많이 가서 얻어먹고 있는데 그 도의 수령들이 경내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여 소홀히 다루어 혹 굶어 죽게 될까 염려됩니다. 감사의 사무가 매우 번잡하니 어찌 혼자서 돌아다니며 한도를 다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충청도에는 이미 진율사와 경차관을 보냈는데 전라도와 경상도에는 경차관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대신에게 의논하여 하겠다 하고 드디어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28일 무호 세번째 기사. 박연이 조를 찬자루의 자조로 임시 사용하기를 건의하다. 첨지 중추원사 박연이 상언하기를 삼가 주례를 상고하옵건대 천자는 규찬이니 규로 자루를 만들고 제후는 장찬이니 장으로 자루를 만들고 모두 조가 있다고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조는 자이니 장에 까는 것이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잔문이라 하였습니다. 대개는 찬은 종묘에서 강신하는 그릇인데 옛사람의 찬의 제도가 아래에는 받치는 쟁반이 있고 자루에 까는 것이 있으니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관계됨이 지극히 중하여 감히 손으로 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도형을 보건대 조의 모양이 수군과 같은 데가 있고 또 잔문을 그렸는데 지금 중국의 수군은 흔히 잔문이 있는 비단을 쓰기 때문에 그림 수군이라고 일컬었으니 찬자루의 자조로 임시 사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예조에 내렸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29일 기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29일 기미 두번째 기사. 언진, 현감, 박이어 등에게 민생구제에 힘쓸 것을 당부하다. 거장, 현감, 박윤창 등이 하직하니 불러보고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승평한 지 오래인데 과인의 몸에 이르러 이와 같은 흉년을 만나게 되었으니 내가 몹시 부끄럽다. 또 내가 무릇 다스림을 잃을 수 있는 방도라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까닭은 반드시 그 시책이 천심에 합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내가 처음에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유의하는 사람은 보존하기 심히 어려우니 정착하여 사는 백성은 오히려 구제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초봄에 이르러 오히려 소, 말, 닭, 개를 잡아먹고 보리싹을 캐어 먹는 자가 있으니 하물며 종자를 비수가 먹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금년의 농사도 오히려 기필할 수가 없으니 아래 백성의 생활이 참으로 불쌍하다. 너희들은 가서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30일 경신 첫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30일 경신 두번째 기사. 좋은 시에 외인의 노략질에 대비할 것을 명하다. 경상도 전라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요사에 들으니 대마도가 전혀 농업을 잃었고 또 화재를 당하였으며 게다가 병난에 근심이 있다고 하니 장래가 염려되어 무략이 있는 자를 뽑아 변임을 제수하여 불후의 변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외인으로서 사자라고 이끄는 자가 여러 번 이르렀는데 매양 배 한 척에 외인이 30-40명 혹은 50-60명이 타고 오는데
네이포에 머물러 있는 자가 거의 1000명에 이르는데 와서 바친 물건을 상고하여 보면 칼 두어 자루에 지나지 못하고 사사로이 싸가지고 온 물건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며 있는 것도 역시 소금 미역 두어 섬에 불과하니 그 형편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우리에게 얻어먹으려고 온 것 같다. 그러나 외노의 성질이 본래 완악하여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이어서 그 꾀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무지한 백성들이 오랫동안 편안한데 습관이 되어 눈앞의 이익만 탐하여 바닷가에 깊숙이 들어가 사는 자가 매우 많으니 저기 혹시 졸지에 이른다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장수도 미처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이를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지금 각보의 병선과 소금배로 전라도의 곡식 20만 척을 조운하여 경상도로 나르는데 만일 굶주린 외인들이 알면 반드시 도둑질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소금배는 무비가 본래 허술하고 병선으로 곡식을 수운하면 본토가 모두 비게 되니 이것도 또한 방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변의 수령과 각보의 만호들이 지난날에 습관이 되어 적변을 번심하지 아니하고 외인들이 실제로 줄이고 발휘하였으니 저들이 염려할 것이 못된다고 여겨 무비를 해이하게 하여 수령은 입보를 상가지 않고 만호는 군사를 육지에 내려 놓으니 이것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이 엄하게 경계하고 신칙하여 연변의 장수로 하여금 삼가서 본강을 지키기를 항상 적을 대비하여 한 것 같이 하고 또 입보하는 일을 엄하게 하여 경비를 삼가고 경고히 하여 후회가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6월 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권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6월 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종정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과 석견주 등관심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로 72권 세종 19년 6월 1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전판 황주목사 최견의 조기 주군이 부의를 내리고 조의를 표하였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2월 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송을 모방하여 종부시 서쪽에 선원전을 세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예전 제도를 상고하오니 송나라 조정에서 황속적을 편찬하고 종정시에 조서를 내려 속정루를 세워서 엄하게 봉안하였는데 아조에서도 이것을 모방하여 종부시 서쪽 등승이에 선원전을 세워서 선원록과 조정의 쉬용을 봉안하였으니 예전 제도에 합합니다. 다만 종부시가 대궐 밖의 동네 사이에 있어서 지세가 협착하여 설만한 것 같으니 사리가 옮겨 짓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상거하옵건대 송나라 신종 원풍 연중에 유사에게 조서하여 신어가 불사에 붙어 있는 것을 모두 권례로 옮기어 합하여 한 궁을 만들어서 봉안하였으니 원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궁성 안 문소전 북쪽 깨끗한 곳에 따로 작은 정각을 지어서 봉안하면 거의 설만한 폐단이 없을 것이요. 수의하는 여러 가지 일은 그대로 종부시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고 또 문소전 전지기로 하여금 간수하는 것을 겸하여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2월 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한무리하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2월 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각도의 감사 등에게 백성의 구호 치료에 힘쓸 것을 명하다.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감사와 도순 문사 경차관 등에게 전지하기를 대저 기한에 떠는 백성은 기력이 피곤하여 조금만 병에 걸려도 얼마 되지 못하여 곧 죽는 것은 이치와 사세가 그런 것이니 의료의 방법이 또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극도로 지치고 파리하였으니 함부로 약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의원으로 하여금 독이 없고
굶주린 백성을 치료할 만한 약을 택하게 하여 따로 써서 보내어 각관으로 하여금 많이 준비하게 하고 의생들로 하여금 정세에 따라 구호 치료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한성부의 진제장에서 죽은 사람의 사유를 밝히도록 명하다. 지난 겨울부터 모재원과 이태원 두 곳에 진제장을 설치하고 사방에서 유유하여 오는 기민들을 진제하니 이를 받아먹는 자가 거의 1000여인이나 되었다. 매일 관가에서 한 사람마다 쌀 한 대 5톱을 주고 아울러 소금과 간장을 주니 사방에서 부황이 나서 죽게 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났다. 줄이던 사람 백성들이 하는 일 없이 배불리 먹으며 날이 갈수록 기운이 씩씩하여 거의 거민들보다 나았었는데 봄이 되어 연병에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이때 이르러 한성부에 전제하기를 지금 이 죽은 사람들은 진제장에 이르지 못하고 중로에서 죽은 것이 아닌가 혹은 진제장에서 물리쳐서 굶어 죽은 것인가 이것이 어찌 모두 연병으로 상한 것이겠는가 그러므로는 죽은 자는 죽게 된 사유를 갖추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5일 얼축 첫 번째 기사 객성이 14일 동안이나 나타나다. 유승이 하늘 가운데에 나와서 동북쪽으로 향하여 들어갔는데 꼬리의 길이가 4, 5척이나 되었다. 햇무리를 하였는데 양쪽에 기고리를 하였고 객성이 처음에 미성의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셋째 별에 가깝게가 반자간격쯤 되었다. 무려 14일 동안이나 나타났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5일 얼추 세 번째 기사 노량 한강을 건너는 백성에게 무료로 건너게 하다. 선정원에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굶주린 백성들을 두루 구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염려하여 경도에서 가까운 여러 고을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울 창고에서 쌀을 받게 하였으니 여러 고을 백성들이 모두 노량 한강을 경유하니 사람과 물건이 폭주하여 양쪽 언덕에서 유숙하여 도리어 기한에 걸린다. 나룻 사람들이 다투어 사삿대로 값을 받고 사람을 건너주니 본래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이런 패단이 있으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의건부 낭창을 양쪽 나루에 보내어 공선과 사선을 모아 나누어 실어서 건너주고 또 사선이 세 받는 것을 엄금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종정선과 등구량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각도의 감사들 등에게 진제의 효과를 높일 것을 명하다. 경기, 경상, 전라도 감사와 경찰관 등에게 전지하기를 각관이 진제상을 길가에 설치하였으나 수령의 친히 감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이름은 진제한다고 하나 실상은 진제의 효과가 없다. 근자의 충청도 진혈사 안순이 전날 함길도 감사가 있을 때에 진제하여 효과를 본 바를 써서 그 도의 개수관 및 각 고을의 읍내나 혹은 수령의 청사 앞에나 혹은 원과 관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움직과 가가를 짓고 수령이 항상 친히 감독하여 밥이나 죽을 적당하게 먹이니 경내에 굶주린 백성들의 소문이 듣고 많이 모여들었다. 본도들이 경계가 충청도에 연접하였으니 그 진제의 법을 본받아 굶주린 백성으로 하여금 즐겁게 진제장에 모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6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충청도에 쌀을 보내게 하여 구휼하게 하다. 명하여 이후사 쌀 1만석과 경강창고 쌀 1만석과 전라도의 쌀 3만석을 충청도에 수운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열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6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천둥하고 달이 필성을 범하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김익생 이맹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익생으로 한승부 윤을 이맹진으로 판의주 목사를 삼았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강원 감사에게 외노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명하다.
유금운에게 전지하기를 지난 병진년 가을에 경이 아뢰기를 무릉도는 토지가 기름져서 곡식의 소출이 육지보다 10배나 되고 또 산물이 많으니 마땅히 현을 설치하여 수령을 두어서 영동의 울타리를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대신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있으면 육지에서 멀고 바람과 파도가 너무 심하여 헤아릴 수 없는 환난을 겪을 것이니 군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아직 그 일을 정지하였더니 경이 이제와 또 아뢰기를 고로들에게 들으니 옛날에 외노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여러 해를 두고 침략하여 영동이 빈 것 같았다고 하였다. 내가 또한 생각하건대 옛날에 외노들이 날때어 대마도에 살면서 오히려 영동을 침략하여 항밀도에까지 이르렀는데 무릉도에 사람이 없는 지가 오래니 이제 만일 외노들이 먼저 점거한다면 장래의 근심이 또한 알 수가 없다. 현을 신설하고 수령을 두어 백성을 옮겨 세우는 것은 사세로 봐 어려우니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하거나 혹은 토산로를 채취하고 혹은 말의 목장을 만들면 외노들도 대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몰래 점거할 생각을 내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외노들이 와서 산 때는 어느 때의 시대이며 소위 고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되며 만일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바람과 파도가 순조로운 때가 어느 달이며 어느 들어갈 때의 장비와 물건과 배의 수요를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 76권 세종 19년 2월 8일 무진 세 번째 기사 각 고을 수령들로 하여금 본업의 구휼에 힘쓰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경기 전라 등 도에서 수령을 보내어 여러 고을의 진재 상황을 살피기 때문에 도리어 본업의 줄인 백성들을 돌보지 못한다고 하니 실로 패단이 됩니다. 그러므로는 수령을 보내지 말게 하고 각각 그 경례를 지키게 하여 오로지 진휼과 권능을 위임하고 교유, 검률, 역성 등을 차정하여 단기로 뜻밖에 나가서 왕래하며 교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서울 네 곳의 진제장을 한 성부에 맡겨 책임지우다. 호주에 전지하기를 성및 보재원, 이태원, 동석, 활인원 등의 진제장을 관장하는 관리들이 전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많이 굶어 죽게 되니 내가 대단히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한 성부 5부의 관리를 시켜 네 곳의 진제장을 나누어 맡게 하여 만일 구휼에 태만하여 굶어 죽게 하는 일이 있으면 매양 월말마다 그 많고 적은 것에 따라 여러 도의 예에 의하여 결단하고 속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한성부의 낭청을 잡송과 진휼의 업무로 분엄시키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한성부의 낭청 7사람이 오로지 줄인 백성을 진율하기에만 힘쓰고 잡성은 모두 정지하니 온당치 않은가 합니다. 비옥건대 숙련되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2사람을 골라 송사를 판결하지 말게 하고 오부의 관리와 함께 오로지 돌아다니며 구휼하도록 위임하소서 하니 이에 낭청 3사람을 명하여 3곳을 나누어 맡겼으니 한 사람은 보재원과 동활인원을 맡기고 한 사람은 이태원과 서활인원을 맡기고 한 사람은 서울 안과 성 및 심리를 맡겼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9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흉령 피해 상황과 진혈 상황. 작년에 봄 여름이 감으로 시내와 우물이 모두 말랐다. 경기 남도의 동남쪽의 내도가 모두 농사를 실패하였는데 충청도 더욱 심하고 경상전라 두 도는 바닷가에 두어 골이 조금 결실되었다. 대개 경기도는 40업 중에서 수원과 용인 등 9골이, 충청도는 54업 중에서 임천, 한산 등 18업이, 전라도는 55업 중에서 익산과 용안 등 11업이, 경상도는 66업 중에서 안동과 진도 등 32업이, 강원도는 26업 중에서 원주와 영월 등 8골이 전혀 농업을 잃었다. 그 중에서 심한 곳은 끝내 파종도 하지 못했고 혹은 곡식이 싹이 한자도 자라지 못했으며 초목이 무성하지 못했고 보리가 성숙하지 못했으며 콩을 심었으나 나지 아니하여 흙을 헤치고 도로 죽기도 하였다.
10두를 파종한 데서 7, 8두를 주었는데 볶은 것과 같아서 먹을만하여 줄인 백성들이 주워 먹었다. 경기도의 안성과 충청도의 공주, 신창, 아산, 회덕, 직산, 전라도의 전주, 함열, 인피 등 고을은 모두 황충의 피해를 입었고 또 마전포는 여울이 급하여 한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으며 얼음이 비록 얼어도 건널 수 있는 것이 3, 4일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이해의 겨울에는 얼음이 단단하여 사람과 말이 동행한 것이 20여일이나 되었으니 오랫동안 추웠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얼고 줄인 백성들이 서로 길에 연하였고 금년 봄에 이르러서는 역질이 크게 유행하여 줄인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곧 죽었다.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소와 말을 잡고 나무 껍질을 벗기고 보리 뿌리를 캐어 먹이를 하며 처자를 보존하지 못하여 처자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도 있고 혹은 아이를 길에 버리어 아이가 쫓아가며 나무에 잡아 메고 가는 자도 있고 닭과 개가 저절로 죽기도 하였다. 경기 북도 이북의 각도는 오곡이 조금 풍년들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화폐와 배를 가지고 북도에서 쌀을 사서 남도에 파는 자가 길에 잇따랐고 충청도 공주 등처에서는 쌀 2말 값이 면포 한 필인데도 다투어 면포를 가지고 미국을 구하는 자가 오히려 미처 사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부터 줄인 백성들이 진대만 쳐다보고 있었으므로 각도의 창고가 바닥이 나서 국가에서 곡식을 옮겨다가 진열하고 또 조관들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진제 경차관을 삼았는데 특별히 안순을 충청도에 보내어 진열사로 삼아서 각 고을 수령의 기민을 진열하는 일을 시찰하게 하여 만일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죄를 수령에게 주어 곧 곤장을 때리도록 하고 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근처의 주민들에게 죄를 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범령이 엄한 것을 두려워하여 서로서로 숨기어 굶어 죽어도 나타나지 않는 자가 열에 보통 6, 7은 되었다. 그러나 수령들이 감고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몸소 친히 먹였으므로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서 살아난 자가 많았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2월 9일 기사 5번째 기사 충청도의 전세를 면제하여 종자로 보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진율사가 아린 것에 의하여 도내 인수부, 인순부, 내자씨, 내선씨, 예빈씨에 바치는 전세를 모두 상납하지 말게 하여 종자로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2월 9일 기사 6번째 기사 수세 삭감 여부를 호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전에 각도 포화의 위전수를 이미 일찍이 상정하였는데 아직 정포로 말한다면 각 사에 바쳐야 할 정포의 원수가 거의 10만여 필에 이르는데 매 한 필에 대하여 바치면 1결에 콩 30두이고 논이면 50복에 쌀 15두입니다. 배값이 이와 같이 비싼 까닭은 국초에는 곡식이 천하여 대개 5종포 한 필 값이 쌀로는 3, 4두이고 콩으로는 7, 8두인데 정포 한 필의 값이 5종포 4필이니 정포의 값에 대한 곡식을 넉넉한 편을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때에 있어서는 비록 풍년을 만났더라도 정포값이 쌀로는 5, 6두에 지나지 못하고 콩으로는 15두에 지나지 못합니다. 곡식이 귀하기가 이와 같은데 배값은 예전과 같으니 위전의 수가 이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것입니다. 근자의 공법을 의논하여 행하기 때문에 정포 한 필의 값을 쌀로는 10두, 콩으로는 20두로 수량을 감하여 법을 정하였으나 현시가로 본다면 오히려 많은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주의 창고에 곡식을 저축하는 수량이 적어서 한번만 흉년을 만나면 진열하여 구제할 비용이 넉넉지 못하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지금 전라도의 미곡을 충청도와 경상도로 옮기는 것이 그 본보기로 충분합니다. 지금 만일 정포 10만 필을 매 한 필에 1두를 제하면 수령이 10만 두가 되고 이것을 섬으로 계산하면 6666석 10두가 되고 만일 15두를 제하면 15만 석이 됩니다. 기타 세제와 잔물에 대한 위전을 모두 여기에 의하여 수령을 감하면 포화의 수는 그대로 있고 정수 이외의 곡식의
5만서가 될 것이니 이것으로 진제의 비용을 마련하면 또한 적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정포 한 필의 미전을 콩은 15두, 쌀은 7두 5승으로 하여 이것으로 고쳐 정하면 거의 많고 적은 것이 중도를 얻고 공사가 모두 편안하면 혹시 한두의 흉년이 있더라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 인원이 어떤가 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10일 경호 첫 번째 기사 김문기가 해청을 놓아줄 것을 건의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사관은 조 헌납 김문기가 아뢰기를 그늘의 창덕궁 서쪽에 있는 예전의 이조를 수리하여 장차 해청을 길러서 더위를 피하게 한다고 합니다. 신이 거기 생각하옵건대 해청을 잡아 기르는 것은 본래 진언을 위한 것인데 이제는 이미 이를 정지하였고 또 흉년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때를 당하여 하나의 세를 위해서 집을 영선 수리하는 것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덕을 닫고 반성하는 뜻이 아니오니 비옵건대 해청을 놓아버리게 하소서 하였니 임금이 성지들에게 이르기를 강간의 말이 옳다. 그러나 해청을 기르는 것이 오늘에 시작한 것이 아니니 또한 모두 진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성품이 사냥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비록 강문하는 때를 당하여도 활과 화살을 갖지 아니하고 음악, 여자, 개, 말, 화초 등의 물건도 또한 좋아하지 않으나 다만 이 해청은 준일하고 불번하여 보통 매와 달라서 놓는 데도 말 달리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는 데도 눈의 시력을 필요하게 하지 않아서 나의 말타기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은 뜻에 꼭 맞는다. 그러므로 일찍이 길러서 하나의 놀이거리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가지고 놀되 자신의 팔뚝에 받아본 적은 없다. 근자의 가뭄의 재앙으로 인하여 매양 스스로 반성하여 지난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아껴서 머물러 기르겠는가. 지금 큰 재앙을 당하였으니 화복을 알 수 없으나 혹시 안전하다면 나이도 늙지 않았고 또한 선도 배우지 않았으니 반드시 사냥하는 일을 할 터인데 지금 곧 놓아버리고 뒤에 다시 구하면 불가한 일이 아닌가. 또 그 기르는 데에 배 한 자나 쌀 한 말도 들지 않으니 또한 경비에도 손실이 없는 것이다. 사리를 아는 대신에 혹은 군하기도 하고 혹은 금하기도 하였지만은 오늘의 말과 같이 간절한 것은 있지 않았다. 이것은 반드시 밖에 비방이 많은 것이니 내가 대단히 부끄럽다. 은간히 만일 매라면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가하지만은 어찌 유독 해청만 불가하다고 하는가. 기르는 것이 다른 매와 다르지 않는데 지금 가르쳐 불가하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신하로서 오히려 매를 기르는 사람이 많은데 임금만은 새 한 마리도 기를 수 없는가.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경들도 역시 불가하다고 말하면 내가 응방을 파하겠다 하였다. 성지들이 아뢰기를 강간의 말이 잘못입니다. 대체를 알지 못하여 그 말이 오할하니 책할 것도 없습니다. 임금이 이것을 기르는 것이 불가하다 하면 장차 무엇을 가지고 노시겠습니까? 기르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이에 임금이 문기에게 하교하기를 말하는 것이 진실로 옳으니 내가 아름답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해청을 기르는 것이 이제부터도 아니요 특히 진언한 때문도 아니다. 그 기르는 것이 배 한 자나 쌀 한 마리의 비용도 들지 않으니 만일 매라는 것은 모두 길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가하지만은 유독 해청을 지적하여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이 물건을 불가하다고 하면 마땅히 선법을 고하여야 하겠는가. 만일 선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 물건으로 하루의 희롱거리를 삼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문기가 아뢰기를 해청은 진귀한 새이고 특이한 산물이니 원래 기르어서는 안 되고 다른 무익한 물건들도 기를 것이 아닙니다. 또 이미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같은 쓸데없는 물건을 어찌 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먹는 물건도 또한 말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또 신이 매를 모두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청은 잡는 데 상을 주어야 하고 기르는 데 땅을 택해야 하므로 다른 매와 다르오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끝내 기를 것이 못된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물건은 우리 지경에서 많이 산출되는 것이니 진귀한 새와 기이한 구경거리로 앵무새나 공작새 같은 비교가 아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10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도망해온 외인 6명을 돌려보내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10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동서 활인원에서 병들어 죽은 자에게 관각을 주어 매장시키다. 호조에 전제하기를 동서 활인원의 굶주린 백성으로 병들어 죽은 자가 모두 관가에서 관각을 주어 매장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11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시전에서의 속임수를 없애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가게에서 쌀을 파는 자가 되도록 이익을 취하려고 하여 다투어 서로 사람을 속이어 사는 데는 큰 말과 큰 되를 쓰고 파는 데는 작은 말과 작은 되를 쓰며 혹은 모래와 돌을 섞어 기회를 타서 꾀를 부리어 팔고 쓰는 곧 숨기니 시전에 읽지 못한 자는 찾아서 잡을 길이 없습니다. 심한 자는 당패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도둑질을 하되 속임수가 날마다 늘어서 금하고 막기가 어렵사오니 예전과 같이 본가에서 장사꾼을 데려다가 사고 파는 것을 허락하여 속임수를 없애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11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창덕궁 내외에서 매를 기른 내시 김맹을 벌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년의 정자를 소격전의 동쪽 고개에 지어서 매를 기르고 있는데 지금 원근에서 바라보이는 곳이라 하여 헐어버리고 내시 김맹을 시켜 매를 기를 만한 빈집을 택하여 기르라 하였더니 맹이 예전 2조가 비어있고 넓어서 기를만 하다 하고 창덕궁이 내외라고는 분명히 말하지 않기에 내가 이를 허락하였는데 뜻밖의 오구를 수리하여 영선의 역사를 일으켰고 또 내시 김양을 명하여 가보게 하였더니 속이고 말하지 않았으니 함께 죄가 있다. 모두 직접 회수하여 성공감에게 배역시키고 기른던 매는 창덕궁 안에 어느 누각에 두어서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11일 신민 세 번째 기사. 종정승이 선제를 베어갈 것을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다. 대마주 태수 종정승이 사제를 보내어 소운 사도에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고자 하였다. 예주에서 아뢰기를 시초를 열어주었으나 아니되오니 청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12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국경을 넘은 야인 넷을 사로잡았으나 놓아 보내다. 이보다 먼저 야인 박다롱하, 무이응하, 호산에 소울호 등 네 사람이 가만히 회령지경에 이르렀다. 절제사 이징옥이 이들을 잡아서 힐문하니 대답하기를 친족들을 만나보려고 한다 하므로 징옥이 놔주고 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머리 사이는 야인이 가만히 격려에 들어왔으니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이다. 다행히 이를 잡았으니 마땅히 나온 뜻을 힐문하여야 할 것이다. 어째서 갑자기 놓아보냈는가 하므로 징옥이 다시 사람을 시켜 잡아서 서울로 보내었다. 명하여 의건부에 가두고 공문하였으나 이상을 얻지 못하였다. 이때 조정의논이 한결같지 않았으니 혹은 본토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고 혹은 다른 지방으로 귀양 보내는 것이 옳다고 하고 혹은 구류하여 종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편지를 내려보내어 김종서, 이징옥, 박호문에게 물으니 종서 등이 회개하기를 마땅히 본토로 놓아보내어 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또 정부에 의논하니 모두 종서 등의 아뢰음과 같았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이때 이르러 의건부로 하여금 하교하게 하기를 박다롱합이 을문년에 심타 남루를 따라 우리의 여연 덩치를 침노하였으며 지금 들어와 도둑질을 하려고 가만히 와서 간첩 활동을 하였고 무이응합은 홀라움과 결혼하여 이들을 유인해서 도둑질을 하려고 먼저 와서 정탐한 것이니 너희들의 간사한 속임수를 지금은 비록 숨기고 있으나 회령에서 공문할 때 이미 정상을 속이지 못하였다. 장상과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너희들의 죄악이 극도에 달하였으니 마땅히 중한 법에 처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너희들이 의리를 알지 못하여 검수와 다를 것이 없고 또 호사내와 소울호 등은 너희들을 따라서 나왔으니 더욱 따질 것이 없다. 전하께서 더러운 것을 감싸주는 도량과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천고에 탁월하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들을 용서하여 놓아보내게 허락한 것이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근신하여 몸을 가지라 하고 드디어 놓아보냈다. 또 병조에 명하여 역시 이 예에 의하여 하교하고 인하여
예조에 명하여 우대하고 후하게 주어서 보내었다. 가두어뒀을 때 날씨가 몹시 추웠으므로 임금이 불쌍히 여겨 특별히 어복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12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야인을 돌려보낸 뜻을 김종소에게 알리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경의 사목을 보아서 이미 복아간과 범찰 등의 일을 자세히 알았다. 지금 떠들어 말하기를 알타리 올량합 등이 장차 혼라운 지면에 옮겨 살려고 한다. 하나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범찰과 복아간 등은 말하기를 옮길 마음이 없다고 하니 또한 다 믿기가 어렵다. 복아간이 만일 와서 동량북의 경로를 열어 동량을 옮겨 설치하고 목책을 고치기를 청한다며 그 경로는 끝내 통하기는 어렵지만은 경이 마땅히 곤도의 말로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영구의 힘을 바친다며 길을 열고 목책을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일이라고 하라. 범찰이 다시 복아하의 집을 지어 주기를 청하며 대답하기를 너희가 집을 짓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의뢰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소소한 일들을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라. 또 다롱합이 일찍이 여인을 도둑질하고 이제 또 무의응합 등과 더불어 간첩 행위를 하려고 왔으니 마땅히 법으로 처단하여 하겠으나 경과 이징호 박호문 등이 헌의하기를 마땅히 놓아 돌려보내어 저 사람들이 의심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변경의 일은 마땅히 변방장수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하여 곧 유사로 하여금 사관과 식량을 주기를 조연하는 야인의 예와 같이 하였고 또 의복을 주 우대하여 놓아보내는 것이니 경이 마땅히 범찰과 보가관 등에게 말하기를 다롱합 등의 죄가 크나 너희들은 귀부한 지가 오래므로 우리 전하께서 관인의 큰 도량으로 너희들의 청을 받아들여 특별히 방관하게 한 것이다고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1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창참을 받고 정사를 보자.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1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단천제수 유을 생을 참형에 처하게 한다. 사람을 죽이기를 꾀하였으니 율이 참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1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14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2월 14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조명관을 퇴축시키지 말도록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명하다. 처음에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이 조명관 구자의 적에게 받은 패단을 간곡히 진달하여 퇴축할 것을 청하였고 또 본도 감사가 아뢰기를 조명관 구자가 강곡으로 동떨어져 들어가서 무로 우예와의 거리가 대단히 멀어 서로 구원할 수가 없어서 매양 침략을 당하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구자는 경작하는 밭이 또한 수십여 결에 버글까 하니 원컨대 구명간 구자를 파하고 조명간 구자를 파하고 조명간 남쪽 고개에 척후를 두어 밤낮으로 간망하여 변이 있으면 무로와 우예 등 구자에 빨리 가서 알리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하였으므로 병조에 내려 정부와 함께 의논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조명관이 여러 번 침략을 당한 것은 오로지 변방장수가 방비를 삼가지 않은 때문입니다. 지금 만일 가볍게 버리고 퇴축한다면 순망치 않의 근심이 있을까 두렵고 또 겁내는 것을 적에게 보이는 것이 온당치 않으니 지금 마땅히 조명관 구자에 무략이 있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한 사람을 뽑아서 혹은 만호 혹은 천호로 품질에 따라 임명하고 적당하게 군사를 전가하여 종전과 같이 수월하게 하소서 하였다. 곧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조명관 구자는 강곡으로 동떨어져 들어가 있고 삼면에 높은 산이 바싹 눌러 있어서 도적이 엿보는 곳이 되어 틈을 타서 들어오기가 쉬우니 마땅히 준밀하게 조치하여 수하기를 엄하게 하여야 할 터인데 지난날에 변방장수가 수비를 엄하게 하지 못하여 여러 번 도적의 침략을 받았으므로 드디어 퇴축하여 옮겨 배치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적배는 저쪽 지경으로 동떨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있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장이 태만하여 방비가 허소하였기 때문이다. 척후로는
검으로는 척후를 삼가고 방수를 엄하게 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조치해서 도적의 검심이 없게 하라. 조종의 강력을 마땅히 조심하여 지킬 것이요 경이하게 퇴축할 것이 아니다. 지금 만일 조명관을 퇴축하면 연변의 구자들이 반드시 이것을 예로 하여 다투어 퇴축하려고 할 것이니 그 배단을 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은 깊이 상량하여 정해서 조처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건 세종 19년 2월 14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엄사, 승상, 거칠애 등의 비루한 풍속을 철저히 금지시키다. 형제의 전지하기를 본국 백성들의 상, 제의 법이 많이 고려의 비루한 풍습을 인습하여 비록 건법에 세워서 육준에 실려 있으나 유사가 능히 교철하지 못하여 예전 습관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규정될 날이 기약이 없다. 지금의 민간 풍속이 평상시에는 존비를 물론하고 다투어 엄사를 숭상하고 무당을 높이어 신뢰해서 재물과 곡식을 허비하고 거상을 당하게 되면 혹은 무당의 집에 가서 풍악을 베풀어 신을 먹이며 혹은 절에 올라가서 제를 베풀어 복을 빌며 혹은 장산날에 술과 음식을 많이 베풀어서 손과 주인이 서로 위로하되 되도록 풍성한 것을 숭상하여 부유한 자는 떠벌리고 비난한 자는 억지로 따라서 손과 벗을 불러 모아 남자와 여자가 들끓게 하여 막대한 경비를 소비한 뒤에야 마음에 흡족히 여기고 향리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것이 풍속이 되어 전룡할 줄을 모르다가 한 번만 흉년을 만나면 곧 굶주리게 되니 진실로 답답한 일이다. 다만 민생이 이 때문에 가난하고 고생할 뿐 아니라 풍속의 좁고 나쁨이 실로 이것에 관계되니 이제부터 이후로는 모두 풍악을 잡히고 군중을 모아 귀신을 엄사하는 자, 거상을 당한 집에서 무당에게 가서 귀신을 먹이는 자, 손을 맞고 죄를 베푸는 자, 장사날에 술을 베푸는 자가 있으며 서울 안에서는 사음부가 외방에서는 감사와 수령이 거듭 밝혀서 엄하게 금하고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손과 주인은 모두 죄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76권 세종 19년 2월 14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왕세자 빈을 책봉하는 의주를 올리다. 아래기를 종묘에 교화돼 유사가 특생으로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고한다. 충문은 임시하여 짓는다. 마루에 나아가서 사자를 명하여 장차 책봉의 예를 행하게 하는데 교지가 사자를 명하고 이조에서 뜻을 이어받아 경계한다. 하루 앞서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건정전 북벽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2개를 앞기둥 밖에 좌우로 설치한다. 전하기 헌현과 그 위를 베풀기를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날의 사복이 여와 연 및 말을 뜰에 베풀어 놓고 전인은 문관 일품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베풀되 동쪽으로 가깝게 모두 겹줄로 하여 서양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종실과 무관 일품 이상의 자리는 길 서쪽에 베풀되 서쪽으로 가깝게 모두 겹줄로 하여 동양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종실은 품등마다 반두를 달리하여 설치하고 대구는 특별히 정일품 자리에 일품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감찰의 자리 둘은 문 무반 뒤에 설치하고 전상의 전이의 자리는 전상에 설치하되 동계의 동쪽에서 향하여 설치하고 방통내와 개하의 전이의 자리는 약현의 동북쪽에 설치하여 통참 한 사람은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러서 하고 모두 서양하게 한다. 통참 한 사람은 악현의 서북쪽에 있게 하되 동양하게 한다. 사자의 명령을 받는 자리는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하고 집사들은 남쪽에 있게 하되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한다. 북이 초음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로 하여금 의장을 베풀게 하기를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유사가 교명안과 책인안 각각 하나씩을 전하의 자리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보안의 남쪽에 있는데 교명은 북쪽에 있고 다음은 책 다음에 인이 있다. 명복안은 전정의 길 동쪽 헌현의 북쪽에 설치하되 조금 북쪽으로 하여 동쪽을 위로 한다. 또 채열을 건정문 밖에 베풀고 빈의 의장과 연을 채여의 남쪽에 베푼다. 종실과 문무군관과 사자 이하가 모두 조방에 모여 각각 조복을 입는다.
북이 이음을 알리면 종실과 문무군신 이 사자 이하가 모두 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유사가 교명함, 책함, 인수 및 명복함을 받들어 각각 안위에 놓는다. 판통내가 중음을 아래어 청하면 전하가 사정전에 나오는데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을 하고 유사가 산선의 시위를 베풀기를 보통되어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먼저 사배를 행하기를 보통되어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기 본인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량에 들어와 그 휘위에 나아가고 여러 시위하는 가르니 각기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사관 보를 받들면 모두 한문에 나아가 받들어 맞이한다. 북이 삼음을 알리면 전이가 통천을 건드리고 먼저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랑의 정실과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또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건정문 문 밖의 길 동쪽에 서행하여 쓴다. 판통내가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으면 중금이 엄을 전한다. 전하가 여의에 올라 나온데 산선의 시는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나오려고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협률량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나고 악궁이 축을 쳐서 용한 지약을 아른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상서관이 볼을 받들어 자리 앞에 안이 있다. 놓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협률량이 휘를 눕히면 얼을 긁어 풍하게 거친다.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통산이 이를 받아 찬하여 종실 문무 군관이 모두 몸을 굽혀 안지약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거친다. 복례랑이 사자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전이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찬하여 사자 이하가 모두 몸을 굽히고 풍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거친다. 전 교관이 도승지 앞으로 나아가서 교지를 받고 동호로 나오며 집사자가 내시 별감 교명 안 책안 인안을 들고 이를 따른다. 인마다 두 사람이 마주든다. 정교관이 내려와서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 서양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일컬으면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찬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꿇어 앉는다. 정교관이 교지를 선포하여 모시를 책봉하여 왕세자빈을 사문이 경들에게 명하여 열을 펴게 한다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통찬이 호를 꽂으라고 찬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호를 꽂는다. 집사자가 교명안을 들고 전교관의 남쪽으로 나아가서 서되 조금 물러서서 모두 서양한다. 전교관이 교명함을 내시 집사자가 안을 행내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난다. 취하여 서양하고 사자에게 주면 사자가 꿇어 앉아 받아 부사에게 준다. 부사가 꿇어 앉아 이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받아서 안위에 놓고 마주 들고 물러나서 사자의 뒤에 선다. 집사자가 책안을 들고 정교관의 남쪽으로 나아가 서되 조금 물러나서 모두 서양한다. 정교관이 책함을 취하여 내시 집사자가 안을 행내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난다. 서양하여 집사자에게 주면 사자가 꿇어 앉아 받아서 부사에게 준다. 부사가 꿇어 앉아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면 집사자가 안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받아서 안 위에 놓고 마주 들고 물러나서 사자의 뒤에 선다. 집사자가 인안을 가지고 안으로 나아가 정교관의 남쪽에 서되 조금 물러서서 모두 서행한다. 정교관이 인수를 취하여 내시 집사자가 안을 행내 집사자에게 주고 물러난다. 서양하여 사자에게 준다. 사자가 꿇어 앉아 받아서 부사에게 주면 부사가 꿇어 앉아 받아서 집자에게 주기를 모두 교명을 받은 의식과 같이 한다. 통천이 호를 꺼내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찬하여 사자와 부사가 모두 호를 꺼내어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풍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거친다. 정교관이 시위로 돌아오고 복례랑이 사자와 부사를 인도하여 나가는데 교명안을 든 자가 앞에 가고 채간 인한 명복함을 든 자가 뒤를 따라가서 건정문 동편 문으로 나아간다. 사자와 부사가 따라가는데 처음에 사자가 나가려고 하면 전이가 사배하라 한다. 통찬의 이를 받아서 찬하여 종실 문무 군관에 모두 몸을 굽히고 풍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거친다.
판통내가 전하를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 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협률량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휘를 들고 일어나면 풍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열을 타고 내전으로 돌아가는데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고 사신들이 한문까지 따라간다. 협률량이 휘를 눕히면 풍악을 거친다. 복내량이 종실과 문무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사자는 근정문 밖에 이르러 교명함, 책함, 인수, 민, 명북함을 취하여 각각 체여에 놓는다. 비의 의장과 연이 앞서가고 교명, 책, 인, 명, 복의 체여가 차례로 늘어서서 좌화문을 나가서 동궁의 대문 밖에 이른다. 빈이 책을 받는 의식 하루정에 충호위가 사자의 위차를 동궁의 대문 밖길 서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복내량이 사자의 자리를 내문 밖 서쪽에 설치하되 동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고 내 시비는 사자의 남쪽에 있으며 교명한과 체간 인안을 든 자는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 있되 모두 동향하고 전내 세 사람의 자리는 내문 밖 동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장년이 빈의 교명 책인을 받는 자리를 내전 뜰 가운데에 동향하여 설치하고 양자 이하의 모시는 자리를 교명 책을 받는 자리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북향하게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찬자 두 사람의 자리는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전내가 먼저 안셋을 한문 밖에 문지방 가까이 놓는다. 사자가 명을 받고서 근정문 동편문을 나와 동궁의 대문 밖에 이르면 전하리 인도하여 위차로 나아가는데 안을 든 자가 앞서가고 장차자가 맞이하여 위차로 들어간다. 비는 이장이 들어가서 진열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처음에 사자가 장차 이르면 사측이 꿇어 앉아 빈에게 내 엄을 청한다. 찬자가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전하리 사자와 부사 이상을 인도하여 들어와 대문 밖에 나아가서 쓴다. 교명한 책안 인안을 받던 자가 차례로 앞으로 나아가 부사 앞에 선다. 부사가 교명 책인을 받으면 안을 받던 자는 물러나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부사가 교명 책인을 가지고 안으로 나아가서 사자에게 주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온다. 내시가 사자 앞으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교명 책인을 받아서 동양하여 전내에게 주고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전내가 교명 책인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문 밖에 서쪽에 동양하여 쓰고 꿇어 앉아 교명 책인을 안 위에 놓고 꿇었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사측이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면 빈이 명복을 입고 수식을 가한다. 사규가 빈을 도와 나와서 인도하여 뜰 가운데의 교명 책인을 받는 자리에 북향하여 쓰게 한다. 양자 이하가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공간이 시종하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장서가 문에 나아가 꿇어 앉아서 교명 책인을 취하여 가지고 일어나서 빈 박 앞으로 나아가서 남향하고 쓰면 전내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측이 앞으로 나아가고 비는 사배하라고 찬하고 시위로 돌아오면 빈이 사배한다. 사측이 장서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 교명 책인을 받고 일어나서 빈 앞으로 나아가 남향하여 빈에게 주면 빈은 꿇어 앉아 받아서 사규에게 주고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사측이 또 앞으로 나아가서 빈은 사배하라고 찬하고 시위로 돌아오면 빈이 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장인이 빈의 자리를 내전의 동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사측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이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자리에 오르게 한다. 양자가 당에 올라 동양하여 쓰고 양원 이하와 공간이 모두 뜰에 서되 겹줄로 북향하여 쓴다. 찬자가 재배하라고 찬하여 양자 이하의 상하가 모두 재배하면 빈이 답배한다. 양자가 없으면 답배하지 아니한다. 이를 마치면 여러 시위 할자가 각각 올라가서 시위에 선다. 사측이 앞으로 나아가 이해가 끝나다고 아뢰면 빈이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침실로 돌아간다. 사자가 근정전의 길 동쪽에 이르러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쓰며 정교관이 사자의 동북쪽에 서양하여 선다. 사자가 복명하기를 교지를 받으러 왕세자 빈을 책봉하여 예를 마쳤습니다 하고 사비하면 정교관이 이를 아뢰고 사자는 물러간다. 빈이 조화라는 의식, 그날 책봉이 끝나면 빈이 명복을 입고 수식을 가하고 전하께서 앉으신 대굴로 나아가는데 평상시 내조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한문이 이르면 사빈이 인도하여 전정에 이르러
북향하여 사비한다. 사비는 인도하여 물러나와 왕비에게 앉으신 전정으로 나아가서 북향 사비하고 사비는 인도하여 나와 황궁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2월 1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6권 세종 19년 2월 1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양계감사의 농서에 따라 경작할 것을 권유하게 하다. 함길도 평안도의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도내가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며 집집마다 토전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경작할 때 힘쓰는 것은 간단하고 쉬우나 수확한 것은 매우 많으니 만일 타도와 같이 힘을 다하여 경작한다면 반드시 곡식이 잘 되어 쉽게 풍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농사 직설을 찬집하여 각도에 반포하였으니 성실껏 친절하게 가르치고 일러서 농민으로 하여금 고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관가에서도 역시 농서에 의하여 갈고 심어서 백성으로 하여금 법을 받게 하라.